포기를 하고 자기한테는 마이너스 되면서 남한테는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뭔가가 없는 거, 그러니까 득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어감을 뉘앙스를 이게 희생이란 말이 풍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보다는 용어보다는 좀 헌신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봉사라는 것도 자기 희생이 아니라 그분들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승화가 되는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희생이란보다 헌신을 통한 자기 승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좋은 게 나와있어요. 내려놓는 거, 우리 감정적으로 내려놓는 거, 관계에서 우리가 뭘 제일 많이 내려놓나? 우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려놔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려놓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내려놓나? 어떤 감정? 어떤 감정 우리가 많이 내려놓죠? 관계에서 내려놓는 감정 어떤 게 있나요? 주로? 싫어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 그렇죠. 화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뭐 싫어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 화를 내려놓는 거. 그럼 우리가 화를 내려놓는 걸 다른 또 용어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될 수가 있죠? 모든 종교나 무엇을 통틀어서 나오는 어떤 용어예요. 사랑. 사랑. 또 자, 사랑하십시오. 이분을 뭐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이거 제일 잘 따라하는 거. 화나서 이 사람을 확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메라비아 과와 이 감성적 정조가 발달했을 때 제가 도덕적 정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 사회적 규칙이 있어. 이거 너 지켜야 돼.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지키는데 쟤는 안 지켜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가르치죠? 너도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저 친구를 용서해주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네가 도와줘. 그래서 너도 그 친구 꼭 뭐까지 같이 해줘. 그럼 그 친구도 언젠가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슬슬 도덕적 정조를 통해서 이 감성적 정조를 발달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좀 약간 보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안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금방 그 말씀한 그 잠깐 스토리에 너무 감동해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그런 말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저렇게 너가 연습을 해주고 그러면 쟤도 언젠가 하게 될 거야 라고 했으면 내가 얼마나 정말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감탄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걸 모두가 다 공감하고 느낄 거라고 잘 모르잖아요. 저럴 때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주지?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데. 네, 맞습니다. 너무 진짜 애 키울 때 그게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도 맞아요. 모르니까 그걸. 맞아요. 아이를 키울 때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가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정말 전천후 만능 천재가 돼야지 아이들한테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한 인간이 성인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그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거 하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막중한 어떤 책임감과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 책임감에만 짓눌려서 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 너무너무 사실 이제 필요한 거라서 우리가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어쨌든 이 감성적 정조를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용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 같은 데서 많이 나죠. 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뭐 누구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감성적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 어떤 감정을 한 단계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거. 승화를 시키려면 용서가 필요하고요.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바탕에는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많이 논해지는 게 그건데 이게 그냥 꼭 종교라서 이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어떤 봉사, 그 다음에 헌신, 사랑
사랑에 기저한 이 용서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리가 자 좋습니다. 객관성적으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나요? 먼저 타인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돼야 돼요. 컨버세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컨버세이션 대화인데 그냥 만만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감성적 정조하고 관련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통의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 소통하는 거. 소통의 기술. 아이하고도 우리 어른이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기술적으로 좀 소통을 해야지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앞뒤가 꽉 막혀서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도 아이들이 잘 안 듣죠. 뭐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라 이런 게 사실은 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소통의 기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기술. 나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어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하게 되고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고 막 톤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즉 이 소통의 기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감성적 정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명료함 잘 보려면 아까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었죠? 이완된 상태. 내가 편안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지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객관적일 수도 없고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막 폭풍이 치듯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무슨 뭐 타인이 보이고 남이 보이고 어떤 받아들임이 보이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이완이라는 것도 안전 이완이라는 것도 감성적 정조하고 관련성이 깊은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감성적 정조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주된 감정들. 아까 여기 사랑도 나왔는데 화도 나왔습니다. 뭐가 있나요?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가 인간 관계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떤 감정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것과 반대되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화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열등, 또 뭐가 있나요? 질투. 또 왜 부정적인 감정 많은데 이렇게 다리 팍팍 잘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사실 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이제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감정이 또 있을까요? 주요된 감정들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뭐 화하고 반대되는 그런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화를 우리가 소멸할 수 있는 기쁨. 자, 화가 많이 나 있으면 마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용서를 하는 게 있어요. 자, 미워하는 여기서는 마찬가지네요. 미워하는 마음에도 용서가 필요하죠. 또 열등감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 열등감이 생기나요? 비교할 때도 생깁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하게 되는 건 왜 비교를 하게 될까요? 왜 비교를 하죠? 무엇을 보고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될까요? 타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떨 때 우리가 비교를 하나요? 역시 나보다 더 낫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낫다고 느껴지는 건 왜 낫다고 느껴지는 건가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 때? 질투.
그걸 딱 봤어요. 봤을 때 내가 어떤 저렇게 되고 싶어. 즉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되게 아름다운 걸 봤어요. 너무 예뻐요. 그게 외모적인 게 될 수 있고 뭐가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고 아름다움이고 좋은데 이제 그 순간에 어떤 거야? 그 아름다움을 그냥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내 자신에게 투사를 시켜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런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되면은 질투가 생기고 질투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앞서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투사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되게 되면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등감이나 질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그 다음에 상대를 사랑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으로 인정을 하고 이 아름다움을 본 그거 자체를 하나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왜 못하겠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하나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아름답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사실은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좋다는 감정이 일어난 후에 나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 기저에 예를 들면 그 자존감이 낮거나 어떤 그 성취욕이 낮게 되면은 이제 열등감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질투나 미움이나 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전개를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투를 하지를 않고 아름다움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다시 재발견을 하는 기회를 삼는다면 바로 이 내려놓는 법을 잘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감성적 정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거는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왜 상관관계가 있고 그러면 이 감성적 정조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태도들을 마음가짐을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까 라는 관점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 관점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정조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두리뭉실한 느낌이 드시나요?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하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럼 저건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그럼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나? 이런 질문이야 되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나눠 드리면서 잠깐 쉬면서 자료를 지금 나눠 드릴게요.